시청자 여러분, 또다시 우리는 중국 축구의 어두운 이면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리튠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대형 비리 사건으로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샤오진 스포츠가 바로 어제 대륙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어둠의 거래, 불법 도박, 그리고 승부 조작의 망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심각성이 차원을 달리합니다. 은퇴한 축구 관계자나 일부 비리 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조사와 연행 대상에는 현재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는 현역 선수와 이들의 이적에 관여하는 에이전트까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 국가의 축구 시스템이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또 하나의 스캔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것은 더 이상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에 깊숙이 퍼진 악성 종양처럼 중국 축구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위기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충격적인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현역 선수가 연루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중국 언론 스스로가 이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네, 중국의 유력 매체 넷시즌은 이 사태를 두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꿰뚫는 한 문장의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익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고리, 즉 구조적인 문제다. 네, 바로 구조적인 문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야 할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말은 즉 더 이상 미꾸라지 몇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식의 개인적인 비리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스템 전체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되었고 부패가 자라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중국 축구계 스스로의 고통스러운 자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이 구조적인 문제는 이토록 끈질기게 마치 암세포처럼 중국 축구계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기사를 보면 일각에서는 그 이유로 낮은 급여, 높은 지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주변 환경을 지적합니다. 선수들이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은 유혹에 손을 뻗는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이 모든 사태의 본질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단언컨대 그것은 핵심을 비껴가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 전체가 오직 이익만을 쫓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과정이 어떻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적으로 돈만 벌면 된다는 천박한 인식이 축구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 깊은 부패의 가장 거대하고 확실한 증거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리톤입니다. A매치 90후 경기에 출전한 중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한때는 국가대표팀의 지휘봉까지 잡았던 인물, 그런 그간 뇌물수수와 승부조작 혐의로 받은 형량이 무려 징역 20년입니다. 20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축구를 대표하고 이끌어야 할 국가대표팀 감독조차 이런 범죄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면 과연 그 아래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깨끗하고 공정한 축구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생선이 머리부터 썩어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썩어버린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최상층부에는 리톤나는 거대한 부패의 정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래에서는 현재 그라운드를 뛰고 있는 선수들이 똑같은 혐의로 줄줄이 체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결고리가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언론이 지적한 이익의 사슬입니다. 지도자부터 선수까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대한 부패의 강물입니다.
상부에서 시작된 오염된 물이 이제는 그라운드 위에서 뛰는 선수들의 발끝까지 모두 적셔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축구가 이 지경에 이를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그래도 중국 축구 한때는 돈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그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 그 시절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중국 슈퍼리그가 전 세계 축구 시장을 뒤흔들었던 그야말로 머니파워를 앞세운 광란의 시대 말입니다. 헐크, 오스카, 테베제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을 영입하기 위해 수천억, 아니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경기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고 전 세계의 이목이 중국으로 쏠렸습니다. 마치 돈으로 성공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한편의 화려한 불꽃놀이와도 같았던 처참하고 극적인 몰락이었습니다. 수많은 구단들이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올라앉아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막대한 연봉을 받던 그 슈퍼스타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바빴습니다. 도대체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 돈은 결코 중국 축구의 단단한 단석을 만드는 데 쓰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구조적인 문제라는 부식균이 그 반석의 기초부터 모조리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 축구는 온몸으로 처절하게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는 결코 순수함과 진정한 실력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시도가 처참한 실패로 끝난 후 이제 우리는 더욱 근본적인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소용돌이가 휘몰아친 후 중국 스포츠계의 소식에 정통한 한 유명 언론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짧지만 그 어떤 말보다 무거운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핑캉. 중국 축구계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단 6글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 리토의 20년 징역형부터 지금 이 순간 체포되고 있는 현역 선수들의 소식까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감히 그 규모를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부패의 본체가 여전히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 진짜 거악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침내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수많은 논의 끝에 우리가 마주한 중국 축구의 진짜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천문학적인 돈이 어떻게 허공으로 사라졌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재능 있는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니며 14억 인구의 축구를 향한 열정이 부족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중국 축구의 가장 크고 유일한 문제는 바로 깨끗한 토양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구조적인 이익의 삿을 뿌리부터 썩어버린 그 시스템이야말로 중국 축구의 진짜 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고 아무리 많은 물과 비료를 줘도 토양 자체가 독으로 오염되어 있다면 건강한 나무는 결코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이 견고한 부패의 사슬이 완벽하게 끊어지지 않는 한 그들의 축구 굴기라는 거대한 꿈, 더 넓은 세계 무대로 나아가려는 그들의 열망은 영원히 이룰 수 없는 한여름밤의 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한 김준석의 불꽃 튀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 축구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들은 이 부패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질 깊이 있고 열정 넘치는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